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를 기록했는데요. 본투표는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선거 막판에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야 모두가 이제 사전 투표부터 모든 화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당의 지난 한 1년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이 사전 투표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덜어내고 투표에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들께서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와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전투표 지난 3월 이 대선보다는 훨씬 못 미쳤지만 어쨌든 모든 전국 단위 선거 중에서는 역대 네 번째, 지방선거로만 따지면 최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사전투표가 이제는 뭐 상당히 이제 유권자들에게 많이 일상화된 것 같아요. 예. 그 이틀이나 이제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당에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관관계를 일관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높냐 낮냐를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어쨌든 간에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일단 투표장에 나와야지 표로 연결되는 거니까. 여론조사에서만 높은 건 소용없죠. 근데 이번에 아주 글쎄요, 이게 도식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려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겼단 말이에요, 대선을. 민주당은 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긴 유권자들은 좀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은 좀 안도한 느낌이 좀 있을 거고. 그러나 이제 아주 민주당의 전통적이고 이제 아주 정체성 있는 유권자들,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좀 이제 서력 투표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죠. 아주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높아질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나왔다. 그 이제 전남인가요?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높았잖아요. 사전 투표가. 반면에 대구에서 굉장히 낮았던 걸로 보면 아마 그런 이제 가설 같은 게 맞을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들어맞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간에 사전 투표율이 어느 유권자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더 많이 나오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심이 일부 지금 사전에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반면에 가장 낮은 곳은 대구. 어떻게 보면 두 지역이 각 정당의 소위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 뭐 이런 텃밭입니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을까요? 글쎄 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음. 했지만 사전 투표가 과거처럼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도 1차, 2차 선거 이렇게 이제 도식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 투표가 20.62%인데 전남이 31.4%로 전국 최고고 특히 전남 중에서도 고흥이 49.66%. 거의 50%에 육박한 이런 사전투표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표심, 호남 표심이 지금 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호남이 결집하면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이 표심이. 그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에서 0.6% 정도로 윤석열 후보한테 민주당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처지에서 대선 이후 1개월 이후에 지금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대선 패배의 아쉬움 그리고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표심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보의 어떤 결집의 징표로 해석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또 대구가 14.8%로 최저 투표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원래 이제 보수의 중심이 대구 경북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구 경북이 보수의 중심인데 보수 정당은 조금 이제는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취임, 한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지금 보수가 그동안에 짓눌렸던 그런 것들을 상당히 보수의 유권자로서는 이것을
해방감을 만끽하는 그런 지난 한 달이었다. 이런 네.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대구의 투표율로만 해석을 한다면 승자의 여유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네. 표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뭐 사전 투표고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도 15% 내지 20% 정도 더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역대 투표율을 보더라도 네. 지난 7회 지방선거 때는 60,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77%였는데 네. 이번에도 60% 정도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나타난다고 보면은 결국은 승패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가서 네. 투표를 하냐. 네. 그래서 지금 전남이라든가 대구의 어떤 이런 투표율을 보면은 국민의힘도 수도권에서 방심하면은 결코 되지 않겠다. 그런 네. 표심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이 결집하면 이것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더 유리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은 보수의 중심인데 대선 승리 후 상대적으로 좀 승자의 여유를 보이는 거일 수 있다. 그러나 본투표에서 또 어떤 식으로 투표율이 나올지 유권자가 표심을 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심은 이제 사전 투표의 이런 뜨거운 열기가 본 투표까지 이어지느냐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보다 투표율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 네. 투표율도 높고 말이죠. 2018년은 아까 장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60.2% 정도였습니다. 62%였는데 이제 그때 사전 투표율보다 4% 정도 높잖아요. 예. 이제 어제 그제 투표율 자체가 예. 그렇다면 같이 올라간다고 보는 게 이제 뭐 보편적인 생각인데 네. 아무래도 대선 끝난 직후에 이제 있는 선거라서 네. 대선이 연장전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이 그렇고 네. 게다가 이제 안철수라든지 이재명 후보 같은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대선 주자에 출마했던 네. 이 후보들이 나오는 것도 이번 선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선거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투표율이 생각보다 지방선거는 물론 뭐 대선 총선보다 낮죠. 예. 낮습니다만 네. 예상보다 전 투표율이 높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게 지방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바로 그 중 하나인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지만 진보층에서 이제 약간 무력감도 생길 수가 있고 무력감이 생겨서 진보층 유권자들의 정치 관여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서력해야 되겠다. 네. 워낙 0.73% 표차로밖에 안 졌기 때문에 24만 네. 표차에 불과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진보층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죠. 네. 게다가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집력이 강한 정당이 이긴다. 예. 지금 아무튼 현재로서는 지금 현역들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국정 안정론이 더 우세하다든지 예.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 민주당보다 이제 앞서고 있는 것. 네.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가 통합 행보에 이제 방점을 찍는 행보가 많다라는 것. 네. 이런 걸로 볼 땐 또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여러 가지 호재악재가 있는데 네. 저도 지금 현재의 선거 전체적인 환경은 민주당이 불리한 것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의 네. 수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난 2달 전에 있었던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지난 대선 결과가 워낙 근소한 표차로 갈려졌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무력감이 나타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결집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과거 높은 투표율은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정설처럼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상황도 그렇고 이젠 크게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로서는 사전 투표율을 보고 각자 유리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어느 쪽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는 결국은 이제 대세론이 결국은 중도 표심을 끌고 가는 견인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 서로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인데 네. 지금의 지방선거는 구도적인 측면이 저는 80%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 봤을 봤을 때 결국은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선에서 국민의 중도층이 0.6% 정도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보수 정당의 표를 지지를 해줬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로섬이 됐다고 보는데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대선 이후 컨벤션 효과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네. 컨벤션 효과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정권 안정론입니다. 네. 그래서 보수 정당이 약간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그렇게 대선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도 크고 네. 적극적인 지지층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남 표심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수도권 표심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투표율이 더 중도 표심이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승패가 저는 갈린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정당이 약간은 유리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적인 심리도 상당히 막강하다. 네. 그래서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샤이라는 것은 집권을 하지 못한 야당적인 위치에 있는 표심을 샤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 지금은 샤이 진보가 반드시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예. 현재는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투표의 결과가 앞으로 3일 뒤면 나오겠지만 네. 과연 안정이냐 견제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사전 선거의 어떤 결과도 봤을 때는 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승부가 결정이 되는데 네. 여러 가지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 인천은 박빙의 승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대선이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어쨌든 아무래도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가장 뭐라 하면 여야 모두가 놓칠 수 없는 그런 대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몰려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 민심이 어떤 전국적인 가늠자 역할도 하기 때문인데 일단 서울시장 선거를 좀 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다소 좀 여유가 있어 보이죠. 여론조사상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와의 네. 사이에 네. 아마 오세훈 후보가 이길 거라는 예상들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네. 현재 여론조사 모르죠 이제. 네. 이른바 이제 깜깜이 선거 기간이기 네. 때문에 모르는데 그 전에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도 그랬고 네. 그 전에도 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시장은 현 단계에서 볼 때는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경기도는 뭐 전혀 지금 이 양쪽의 순위도 많이 바뀌고 있고 예. 바뀌었고 말이죠. 또 표차도 어떤 여론조사는 또 김은혜 후보가 많이 앞선 것도 나온 것도 있고요. 또 반면에 김동연 후보가 또 앞선 것도 있고 예. 뭐 이래서 전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천은 좀 유정복 후보가 국민의힘 유 후보가 조금 앞서가긴 하는데 네. 글쎄요 그 막판에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 없어요. 최근에 이따 말씀 나올지 모르겠는데 김포공항 이전 문제 같은 게 이제 그 아마 서울, 경기, 인천에 다 해당하는 공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안 그래도 거라서. 그 얘기를 좀 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부분도 좀 마지막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싹쓸이한 게 지난 2018년도 선거 때 민주당이 싹쓸이했고 예. 2002년도, 2006년도에 한나라당이 싹쓸이했어요. 네. 야당이었고 예. 이 1998년도에 DJP 공동정부 때 여당인 DJ 정부가 경기천 다 뭐 서울, 경기 쪽에 네. 네 번 선거에서 한 정당이 다 이렇게 차지했는데 예. 그 다른 그 7번 선거 중에서 3번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여야가 이렇게 같이 나눠 가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지금은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지만 그 전에 발표된 수치를 보면 오차범위 밖에서 이미 오세훈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송영길, 이재명 후보가 내건 게 바로 이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죠. 여야가 지금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왜 선거 막판에 이 김포공항 이전 카드를 꺼냈을까요? 이게 얼마나 정치적 화력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슈 선점, 뭐 구도 이슈 인물인데 이슈 선점에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상당히 파괴력 있는 공약이고 네. 이것을 대선에서 내려다가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선에서 내려다가 포기한 것은 서울 표심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지 못한 것이고 네. 지금 개항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네. 물론 서울시장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지금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 인천을 특히 개항을 승리를 해야만이 유의미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네.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봤을 때 네. 민주당이 이런 전략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뭐 경기, 김포, 강서, 수도권 서부 개발
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 철도 GTX, 네. BOI를 신설해서 인천공항까지 가서 또 송영길 후보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강남 주민은 청주공항으로 가시고 예. 워커힐 동쪽은 원주공항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서울 표심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표심을 경기 인천의 유의면 득표로 가져오겠다는 선거 전략상 이슈에는 성공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네. 저도 서울 시민이지만 인천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인천공항으로 가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어떤 선거 전략 이슈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카드다. 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뭐 서울 시민과 인천, 경기 해서 국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또 이제 논쟁이 있을 거리지만 네. 지금 선거를 3일 앞두고 이런 것이 터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슈 선점에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논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슈 선점에는 성공했다라고 보는데 이 여야 공방을 차치하고도 과연 이게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 좀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제주 말살 정책이다 그러면서 반발을 크게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교통 정책의 ABC도 모른다 그러면서 서로 비판을 합니다. 후보로서 낼 수 있는 공약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공약인지 이거에 대해서 또 제주도 쪽의 민주당 후보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제주도는 조금 이제 민주당이 좀 앞서가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서 제주도 말살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이 실리는 그런 얘기일 수 있죠. 예. 아마 예.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 같아요, 이준석 네. 대표가. 네. 그러니까 경기나 인천에 관련된 김포공항 이전 문제 갑자기 제주에다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예.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인 것 같고, 예. 속내가 같고. 근데 그래서 제주공항을 이렇게 옮기는데 강남 주민은 청주공항으로 가라. 그리고 동쪽에 사는 분들은 원주공항으로 가라는 말이 선뜻 잘 와닿질 않아요, 사실은. 예. 거기 뭐 예. GTX 깔고 또 여러 가지 뭐 공항 철도를 깔고 그러면은 네. 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네. 점이 있고 뭐니 해도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예. 지난 대선 때도 거론이 좀 됐던 부분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나 이게 잘 안 돼서 공약으로 안 내세웠던 것도 김포공항 이전화 문제가 여러 가지 난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인천 경기 주민들에게는 시민들에게는 좋은 공약일 수 있습니다만 유권자들이 그걸 많이 잘 따지거든요. 이게 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선거 막판에 네. 급하니까 막 그냥 이슈 선점 말씀처럼 이슈 메이킹 의제 선점 차원에서 내놓은 건지 네. 이건 알 수 없겠는데 결국 중요한 건요. 쟁점축을 제시한 쪽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건 없건 간에 여러 가지 재원 문제도 많잖아요. 예. 이거 뭐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쟁점축을 제기한 쪽이 지금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예. 이러면서 볼 때 조금 이제 막판이라 뭐 며칠 사흘밖에 안 남았긴 했는데 네. 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제 가늠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아무튼 민주당으로서는 회심의 카드인 것만은 맞다. 네. 그래서 좀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GTS도 추진하고 그러다 보면 강남에서는 김포공항보다 인천공항을 가는 게 뭐 더 빠르다 뭐 맞아요, 이런 그 주장을 얘기. 하면서 지금 어쨌든 논란을 크게 쟁점화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 누가 뭐라 그래도 경기도지사일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들 초박빙 판세거든요. 일단 투표를 당부하는 주요 후보들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아주 투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판세는 박빙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표, 200표로도 갈라질 수 있는 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 1초라도 허투루 쓸 수 없었고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절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1분 1초라도 허투루 쓸 수 없고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절박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은혜 후보가 얘기했지만 김동연 후보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무소속 강영석 후보가 지금 완주 선언을 했거든요. 판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영수 후보는 뭐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네. 일단은 지금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라든가
지금 뭐 후보 김은혜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본인이 완주를 해서 김은혜 후보한테 유의미한 타격을 가야만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 그것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경기지사라는 것은 대선 2라운드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 과연 어디가 승리했냐 경기, 인천 두 곳이 저는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저는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두 곳을 이긴 쪽이 승리했다. 만약에 컨벤션 효과를 인정해서 보수 정당의 안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기 선거, 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 민주당이 패배한 선거.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사활을 걸고 그리고 대선 2라운드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하고 대선 후보로 나왔고 그리고 뭐 성남 마찬가지, 분당 마찬가지 여러 가지 지금 측면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구도가 지금 짜여 있는 것이 경기도지사에 함축돼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향후 이재명 후보 지금 후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도 경기지사를 이기냐 지냐 이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후보 두 분의 대리전을 지금 김동연 후보라든가 김은혜 후보가 지금 대리전을 치고 지금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 최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선 연장선에 있다. 그러면 이 장 교수님께서도 대선 2라운드다. 과연 경기지사, 인천시장을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당 그야말로 사활을 건 마지막 혈전,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대리전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안철수 두 지난 대선의 주자들이 지금 국회에 입성하느냐 여부도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큰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나름 안정적인 지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초반과는 달리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민심이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안철수 후보는 뭐 이길 것 같고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길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워낙 뭐 그야말로 초박빙으로 됐어요. 아주 예상 바뀝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윤영선 후보가 그쪽에 이제 오래 있던 분이긴 한데 그래도 윤 후보와 이제 윤형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그 정치적 중량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체급 차이가 있는데요. 있죠. 대선에서 뭐 24만 표 차로밖에 안 졌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전 이번에 그 결과론적인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송영길 지금 후보잖아요. 후보가 지금 계양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연고도 없는 서울 왜 옵니까 도대체?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계양을은 그 민주당의 텃밭이란 말이에요. 계양을에 지금 송영길 후보가 5선을 했던 지역이고 거길 또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일단 안정적으로 거기를 이제 안전판으로 하고 계양을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선거를 견인한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이재명 효과를 노렸는데 이재명 효과커녕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됐다라는 걸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화력을 계양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아서 이 판세 이재명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게 전반적인 수도권 영향이 민주당에게는 별로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계양을의 이제 선거 결과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무튼간 지금 현재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은 아무래도 이재명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당도 거기 화력을 집중하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라고 거기 또 이제 집중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재명 효과는 뭐 상상이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가 그 송영길 후보를 서울로 거기 이제 이재명 후보를 배치한 거 이 자체 그림이 그 중도 유권자들은 좋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싶어도 그게 현실인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 소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 후보 선거도 이번에 치러지는데 워낙 지금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4년 전 선거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14명, 보수 교육감이 3명.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진보 대 보수 구도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은 그리고 정치 현장에서 보면은 보수는 분열로, 진보는 분열로 만나고 보수는 뭐 부패로 망한다 이런 네.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교육감 선거를 보면은 각 시도라든가 시도별로 교육감 선거를 보면은 보수가 분열돼 있습니다. 항상 보수가 지금 이번 서울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예. 보수 계열 후보, 내가 보수 단일 후보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플랜카드를 보면은 보수가 셋 그리고 진보가 한 명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뭐 충북 같은 경우는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졌지만 네. 대부분 지역에서 보수가 분열돼 있고 예.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는 한 명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보수가 상당히 불리한 그런 구도로 지금 선거제가 치러지고 있고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은 지금 진보교육감이 1명, 보수 3명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임태희 교육감 후보인가요? 네. 거기가 지금 보수 단일화에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네. 이렇게 되면 보수가 지금 컨벤션 효과 때문에 유리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곳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지금 교육감 선거의 특징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이제 사흘 앞으로 본투표가 다가왔고요. 지금 마지막 휴일입니다. 여야가 총력을 펼치고 있는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님과 함께 지방선거 미리 예측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